이번 시간에는 수식에 사용되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자동으로 계산하는 수식과 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셀 주소를 참조한 다음 그 사이에 어떤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한 단계 이제 복잡한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수식이든지 함수식이든지 간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식의 구조를 좀 이해하지만 잘 활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수식의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이 수식은요, 이제 엑셀에서 이제 수식은 이제 셀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형식에 맞아야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엑셀이 어렵다라고 이해하는 분들 보시면은 다른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가 복잡할까요? 계산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계산값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오류가 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산식을 이용하면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다른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터 같이 문서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보다 굉장히 쉽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자료들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엑셀의 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수식의 기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은 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연산자라는 건 무엇이냐? 자, 연산자는요, 말 그대로 수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표시하는 것, 또는 이렇게 계산하라 라고 지시하는 것을 연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연산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산술 연산자입니다. 키보드에 보시면요, 이 더하기, 빼기, 이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 많이 봐왔었죠? 자, 이 결과라는 이 4셀에다가 한번 기본적인 수식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식이나 함수식을 사용할 때는요, 먼저 입력해야 되는 게 바로 는입니다. 이퀄 표시겠죠? 자, 는으로 시작합니다.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자, 는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더할, 지금 더하기 할 거니까요. 자, 더할 것들을 입력해야 됩니다. 저는요, 바로 왼쪽에 있는 C4와 D4에 있는 20과 20을 더해볼 겁니다. 간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산하시면은 4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20 더하기 20. 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도 가능하겠지만 연산자는요, 숫자를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셀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C4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자, 자동으로 C4가 나왔죠? 여러분들 C4를 직접 키보드로 입력해도 좋지만 범위가 많거나 범위가 복잡할 경우 일일이 입력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처럼 마우스 포인터로 클릭해서 원하는 셀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C4,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자, 무슨 연산을 한다 그랬습니까? 왼쪽에 보시면 더하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더하기요,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어디를 계산할까요? D4. 자, D4. 색깔이 어떻습니까? C4는 파란색으로 나타났고요. D4는 녹색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숫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셀 주소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입력하는 공식 간단하니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무조건 이 콜로 시작한다라는 거, 는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C4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마우스로 선택하는 게 편리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어떤 산수를 할 것인지 더하기겠죠. 자, 그 다음 D4 다 입력했으면요, 다른 셀을 선택하거나 엔터를 눌러줍니다. 다른 셀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떤 일정한 함수식에는요, 다른 셀을 선택했을 때 함수식이 완성이 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를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엔터. 자, 결과가 몇이 나왔습니까? 40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수식을 넣을 때 이렇게 넣은 적이 있었어요. 는 그러고 20 더하기 20. 자, 여기도 20, 여기도 20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만들면요, 이 숫자가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식은 참조하는 셀로 구성했기 때문에 C4와 D4의 값이 바뀌면은 여기에 있는 식이 자동으로 변경돼서 변경된 계산값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다가 값 1에 제가 20이 아니라 10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자, 어떻게 됐습니까? 변경한 값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바뀌었어요. 30으로.
자, 이 수식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셀을 더블 클릭하면요, 수식이 다시 나타나고요. 또는 셀을 선택했을 때 상단에 보이는 수식 표시줄, 이 표시줄에서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는으로 시작했다는 것,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 더하기라는 기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산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기는 간단하겠죠? 는 C5, 20이 들어가 있는 C5에서 자, 빼기 연산자 뭡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D5. 자, 20에서 10을 빼니까 몇이 될까요? 예, 10이 되었습니다. 자, 중간에 산술 연산자인 마이너스 기호를 넣습니다. 자,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 가장 간단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가감승제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곱하기와 나누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 늘 먼저 입력을 해야 되고요. 는 이퀄이죠. 입력한 다음에 20 곱하기 기호는 뭘까요? 바로 별표입니다. 별표를 입력하신 다음 D6 10이라는 것 선택하면요, 20 곱하기 100의 결과값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20 곱하기 100 몇일까요? 예, 200이 정확하게 나왔죠? 자, 이렇게 곱하기는 중간에 별표를 넣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나누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는 이퀄을 놓으시고요. 20. 자, 나누기는요,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슬래시. 요 슬래시 아시죠? 예, 슬래시 입력한 다음에 10.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C7, 즉 20을 10으로 쭉 나눈다라는 뜻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나눈다, 슬래시가 나눈다 잊지 마시고요. 20을 C로 나누니까 몇이 됐을까요? 2가 됐습니다. 맞을까요? 자, 20을요 3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30을 10으로 나누니까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왼쪽에 값 1과 값 2, 자, 다시 말하면 참조하는 셀에 값이 바뀔 경우 자동으로 계산 결과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백분율과 제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분율은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건데요. 자, 100에서 20%를 빼면은 몇 퍼센트가 될까라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자, 우선은 수식부터 넣어볼게요. 는 이퀄 표시 넣은 다음에요. 100에서 곱하기 20%. 자, 이 퍼센트 기호를 저는 지금 키보드를 입력했습니다. 셀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D8셀을 선택한 다음에 퍼센트를 넣었어요. 퍼센테이지를 넣었어요. 자, 100에서 20%는 얼마일까요? 즉 20이라는 겁니다. 전체 100 중에 20%는 20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같은 말이면 100에서 50% 절반이라는 뜻이겠죠? 예, 50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뒤에 값 2의 값 2와 결과값이 동일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요 500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500의 10%는 몇이냐? 자, 500을 10로 나눴을 때 얼마가 될까요? 10%는 즉 50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럼 50에 25%, 4분의 1이 되는 500에 25%, 즉 4분의 1이 되는 값은 얼마일까? 125. 자,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구할 때 곱하기와 퍼센테이지, 백분율, 퍼센트 기호를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은 이렇게 퍼센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0.1, 0.2와 같이 소수점 아래를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엔 제곱입니다. 제곱은 어떤 걸 말합니까? 그냥 곱하기가 아니라 몇 번 곱한다라는 뜻이겠죠? 2를 몇 번 곱한다? 3번 곱한다라는 것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다시 말하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3번 곱하는 게 바로 제곱. 원래는 2번 곱하는 게 제곱이고요. 3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것은 숫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공식은 이퀄 표시를 넣으신 다음에요. 자, C9. 자, 2겠죠? 2를 곱해야 되는데 제곱일 경우에는요. 캐럿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 키 6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몇 번 곱한다 그랬어요? 3번 곱한다 그랬죠? 우선 암산을 해봅시다. 2 곱하기가 몇일까요? 4겠죠? 근데 4를 다시 2로 곱하니까 몇이 됩니까? 8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4번 곱한다면 16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한 값, 즉 제곱의 값을 보여주는 게 바로 캐럿입니다. 연산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백분율 제곱 6개의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결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연산자라는 것은요 여러 셀에 있는 값을 한 셀에 표시할 때, 다시 말하면요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할 때 쓰는 게 바로 연결 연산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값 1과 2에 엑셀 그리고 2007이 쓰여 있습니다. 자, 엑셀은요 텍스트 한글 글자일 거고요, 2007은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 자, 두 개를 연결할 때 어떤 걸 사용하느냐, AND라는 정식 명칭은요 앰퍼샌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AND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퀄 표시를 먼저 넣어야 되는 거 이제 기본이겠죠. 값 1에 엑셀이 들어가 있는 C13셀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7자 숫자 7 위에 있습니다. AND, 예, 앰퍼샌드인데요 AND라고 보통 많이 그러죠. 자, 그 다음 어디 연결할까요? D13 2007이 있는 D13.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합니다. 연결하면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엑셀 2007. 이런 식으로 문자와 숫자가 연결돼서 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물론 2007을 2010 바꾸시면은 바꾸는 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시 2007로 변경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다가 숫자들만 한번 연결해 볼게요. 문자들도 연결 가능하고 숫자도 연결 가능합니다. 한번 숫자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는 C14에 있는 20이란 데이터와 AND 7자 위에 있다 그랬죠. D14에 있는 40 연결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2040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2040 뒤에다가요 문자를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연결할 문자가 다른 셀이 있다면 셀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셀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2040이었잖아요 2045원을 만들 거예요. 그럴 때는 맨 뒤에, 자, D14가 숫자 수식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에 따옴표 그 다음에 원을 입력하고요. 다시 따옴표를 닫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연결 연산자는 AND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따옴표라는 것은요 문자를 입력할 때, 추가로 문자를 더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게 따옴표라는 것.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요 자, 수식에 오류가 있다고 그러네요. 자, 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냥 넣지 마시고요 여기 사이에도 AND를 넣으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20401 우리가 추가로 입력하는 문자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고요, 그냥 넣지 마시고 이것도 AND를 넣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셀에 특정한 문자열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결 연산자 AND, 이 AND, 앰퍼샌드라고 그러죠. AND를 사용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교 연산자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비교, 이 값의 두 개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한 게 바로 비교 연산자인데요. 자, 연산을 하고 나서 이 결과가 재밌어요.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등호 이퀄 는을 말하겠죠. 값 1에 10, 자, H4에 들어가 있는 10과 I4에 들어간 10, 이 두 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10과 10이니까 같겠죠. 자, 같다라는 거를 결과를 뭘 보여주냐 할 거면요 참이냐 거짓이냐로 보여줄 건데 딱 두 개로 보여줍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근데 같으니까 참이겠죠. 영어로 true, true를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에 10과 10이 아니라 10과 20이다. 그럼 같은 게 아니겠죠. 그럴 때는 맞지 않다, 거짓이다. 즉 영어로 false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한 결과가 맞다 하면은 true, 그게 아니라면은 false.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 주게 됩니다. 자, 등호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선 equal을 먼저 사용하시고요. 값 1이 있는 H4와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겠죠. 는 I4. 자, 수식을 한번 읽어보세요. H4는 I4와 같다. 즉 10과 10은 같다.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맞기 때문에 참이니까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비교한 다음에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교 연산자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보다 큼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다 큼과 크거나 같음이라는 게 틀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다 큼은 이상이라는 거고요, 초과라는 겁니다. 초과. 보다 큼. 이 값보다 초과한다라는 것. 크거나 같음은 같거나 더 크다라는 것. 요건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경우로요, 요 보다 작음과 작거나 같음이 있는데, 보다 작음이라는 건요, 미만이라는 것이고요, 작거나 같음은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좀 예전에 배웠던 아주 간단한 기초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같음을 했기 때문에 true가 나왔죠? 이번엔 거꾸로 같지 않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equal을 먼저 만 다음에 h9 10과 자, 기호를 뭘로 되냐면요,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가로를 여는 것. 자, 엔터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아래에 있는 오른쪽 시프트 옆에 있습니다. 자, h9와 i9는 서로 다르다. 같다 할 땐 equal을 사용했는데 얘는 다르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은 어때요? 두 개가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12. 같기 때문에 같지 않음이 아니니까, 즉 거짓이 나왔다는 겁니다. 폴스가. 근데 만약에 12다. 두 개의 값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맞다, true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개의 값이 같을 경우에는 같지 않음에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요. 두 개의 값이 다를 경우에는 맞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true, 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다 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equal 기호를 넣으시고요. 값 1이 들어간 20, h5에 20, 보다 크면요,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i5에다가는요 10. 자, h5는 i5보다 크다. 20은 10보다 크다. 맞을까요? 맞죠. 20이 당연하게 10보다 크죠. 자, 근데 만약에 3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20이 30보다 크다? 아니죠. 그럴 때는 false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크거나 같은 바로 계속할 텐데요. 똑같이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제요? 근데 크거나 같으면 기호를 는을 하나 더 써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값 iu. 자, false가 나왔어요. 왜요? 10이 20보다 큽니까? 아니죠. 또는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납니다. 근데 값 2를 10으로 바꿔볼게요. true가 나올 거예요. 자, 보다 큼을 갖다가 한번 여기 20을 바꿔볼까요? 여긴 false죠. 왜 false고 얘는 true냐? 보다 크면요, 그냥 무조건 커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하지만 크거나 같으면 큰 것도 중요하지만 같아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뭐보다 크다 또는 뭐뭐하고 같거나 크다, 이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다 작으면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자, 20 i7보다 h7이 작다. 맞을까요? false겠죠? 20이 10보다 크니까. 자, 똑같이 이 경우 뭘까요? h8이 i8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숫자가 똑같으니까 같다,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6개의 비교 연산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참조 연산자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참조하는 연산자는요, 단순한 수식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자주 사용하는 우리 함수 하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들을 많이 만들 텐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사용할 때도요, 는 하고 equal을 먼저 넣은 다음에 사용할 함수를 입력합니다. 저는 summary, 합계를 내는 sum, sum이라는 함수를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열어주시고요. 함수는 사용할 때요, 이 셀의 범위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10부터 20까지를 계산하겠다. 자, 제가 이렇게 하나의 셀만 선택한 게 아니라 옆으로 쑥 밀었어요. 드래그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나온 범위 보세요.
H13부터 I13 두 개는 맞네요. H13, I13.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연산을 했지만 여기는 땡땡, 우리가 콜론이라고 그러죠. 이 콜론이 들어갔는데 이 콜론은 연결되어 있는 셀 범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콜론입니다. 연결된 범위 안을 계산합니다. 자, 가로를 마저 묶어주시고, 가능한 묶어주세요. 엔터. 자, 10 더하기 20, 30. 예, 맞네요. 자, 이렇게 연결된 셀 범위를 사용할 때는요, 이 콜론을 사용합니다. 자, 똑같이 썸이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함수는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썸이라는 함수 사용해 보는데요, 이번엔 떨어진 셀 범위를 선택할 겁니다. 자, H13에 10과 이번에 40을 선택할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콤마를 이용합니다. 쉼표겠죠? 자, 40. 아까는 땡땡 콜론을 사용했는데 콜론은 연결되어 있는 범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콤마를 이용했습니다. 자, 가로로 닫아주시고 엔터. 10 더하기 40은 즉 50. 예, 결과 맞았죠? 자, 연결된 범위는 콜론, 떨어진 범위는 쉼표, 콤마를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범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썸이라는 범위란 그 함수를 사용해 보고요. 이번엔 범위를 지정을 할 텐데 이 지정하는 범위에 교차되는 부분만 계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자, 제가 10부터 50까지 3개의 셀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교차되는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우선 스페이스바로 빈칸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 30과 40. 이 셀 범위를 선택했어요. 자, 두 개의 십자형의 셀 범위를 선택했는데 이 셀 범위에서 교차하는 부분, 즉 겹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30이란 부분입니다. 가로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누르니까 30이 나왔어요. 예, 교차하는 부분만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스페이스바를 이용한, 공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3개의 참조 연산자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요, 우리 콜론과 쉼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연산자의 4가지 형식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 연산자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 연산자의 종류가 많구나. 그리고 또한 여러 연산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구나. 하지만 연산자는 계산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계산하면요, 계산식이 섞이거나 꼬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계산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자도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아래를 보시면은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연산을 할 땐요, 식에 여러 개의 연산자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참조 연산자를 계산한 다음 그 다음 산술 연산자, 연결 연산자, 비교 연산자, 이런 순으로 연산자를 이용한 수식이 계산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식에 대해서는요, 어떤 게 먼저 계산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런 계산법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해서 가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수식에 대한 부분과 함수식에 대한 부분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